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미궁 장사랑에서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1800-9222 착한 콜. 흑돼진 흑돈주. 각하배영 방송 다스베더 제9회 시작하겠습니다. 잘생겼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닥쳐주세요. 자, 반백 주진우. 이명박에 대한 오직 이명박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늙어버린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점점 헬스케지는 갈비 김용민. 안녕하세요. 누구 얘기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갈비 얘기가 나와가지고 먹는 갈비인가? 파티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오늘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뭐예요? 통상 언제 녹화를 해요? SBS 그 블랙하우스. 월요일 날 녹화하는데, 찍을 게 많지. 썰전은 가만히 앉아서 타타타 떠드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졸라게 할 게 많아. 네. 이번 뭐라고? 못 들어도 돼, 남자들은. 옆에 여성들은 다 들었어. 옆에 물어봐요. 나중에 방송으로 보거나. 자,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용민이 코너죠. 안녕하십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고자 4대강 살리기 위한 자원 외교, 제1롯데 월드 등 여러 건의 족같은 짓을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렇게 청산이와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나를 목표로 하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주로 기뻐해 주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상급식을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명박이가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묵을 만큼 해초를 저희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와 함께 일했던 18조 같은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희가 많은 고통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한 방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너 이름이 뭐지? 문재인 또 말에는 반드시 엄분의 대가를 치르게 여러분의 미신씨 군을 제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고발될 수 있을 것 같아. 저쪽 지금 예민하거든. 조금만 더 해봐. 지금 용민이 꼭 고소고발 당하고 싶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되고 싶은데 박근혜 이제 불가능하잖아. 남은 게 이명박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지.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수님이나 우리 주 기자 형이나 정봉주 의원까지 다 뭐 고소당해서 재판 서고 또 감옥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뺐어요. 멘트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변희재가 그 비밀을 4년 전에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총선 승리 기여 때문에 제가 2012년 새누리당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특전으로 저를 빼준다고. 한
한 번 그 사건이 있지는 않았었나? 뭐 욕설했다고? 그래. 아, 그거는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부디 조카세요 그랬다가. 부디 조카세요했다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이게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당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뭐 빼주겠다고 그래서 부디 조카세요라고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그 검찰 소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포획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집안에 멧돼지야 포획되게? 그래서 뭐 큰 사건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검찰이 사실 이거는 약식 기소할 문제인데 그렇죠. 벌금으로 그냥 끝낼 벌금 문제인데 50만 원 이렇게 약식 근데 고용하거나. 정식 기소란 거예요. 정식 기소. 그래서 무죄가 났던가? 정식 기 아니 1심에서 제가 이게 재판이 말이 되냐라고 뻑이다가 이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2심 가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는데 그날 아주 재밌는 풍경이 판사분이 여성분이셨고 공판 검사도 여성분이셨고 제 변호인이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인데 이 세 분이 이제 조카 부디 조카세요 하셨습니까? 네. 아, 그건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예. 이재정 변호사가 눈이 그 자기는 평생 써본 욕이 아니라고 해서 전날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조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벌금 20만 원인가 30만 원에 선고유예, 그러니까 벌금 안 내도 되는. 다음 주에 저희 선고가 있는데 중요한 재판 선고가 있는데 그거 한 6년 괴롭힘 당했는데 6년. 아직 1심이에요. 그때 당선된 사람들 임기 다 끝났어요. 우리만 끌려다니고 있어 아직도. 자, 불평불만은 그만하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무슨 그 종북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어요. 보니까 20, 30대 때릴 거 또는 뭐 직업군을 때릴 거 자영업자를 때릴 거 그런 이슈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이 분위기로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올해부터.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특별히 스포츠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60, 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굳어지는 거. 이대로 쭉 지방선거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방심했어요. 워낙 그 큰 이슈, 좋은 이슈,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든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막 지랄지랄 했잖아. 그럼 엄청나게 반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반겨야 하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다. 그 조중동이나 YTN이나 연합 혹은 포탈, 알바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합쳐가지고 일사불란 하나의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잘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타겟별로 잘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 30대는 비트코인, 단일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거 전부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시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지금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거는 한나라당 2011년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써 있는 거예요. 단일팀 만들고. 네.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단일팀 추진하자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권성동이 발의했어요, 그때. 이 법안을. 특별법 제정해서 단일팀 만들자, 지원법 만들고,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야당인 민주당 쪽은 당연히 합의해 줬죠. 이 법이 걔네가 발의하고 걔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거 법안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일팀 만들고. 다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이런 노력하고 있었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참가할 수도 있겠네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몇년 전까지 경기장을 이랬다고 다. 찾았습니다.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박상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과 초대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20여 명이 여자 축구 결승전에 진출한 북한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북한팀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북한 여자응원단 방문 취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응원단을 만들었다며 의원들은 북한팀 응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화해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런 집 불과 1, 2년 전까지 했어요. 네. 네. 뭐 단일팀 만들자 법도 그들이 만들었고 이런 노력하다가 실제 됐어. 난리가 났잖아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당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게다가 전쟁이 어쩌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언론 중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보도를 안 해. 보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스하키를 원래 이 울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사 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이스하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했네. 그대로 카피했어.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일단 아이스하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에 그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역대 단일팀들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 여론에 지지했고 다들 긍정적인 효과를 그 정부에 줬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면 어떡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프레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작전이 처음부터 여기서 끝나냐? 당연히 이 뉴스를 받아서 종이신문이 쓰죠. 왜냐면 종편 안 보거든. 종이신문도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포털에 올라가죠. YTN도 논란, 왜 뉴스가 나와야 논란 중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논란 중이라고 막 말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걸 포털이 뿌려주죠. 그럼 알바가 붙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해요. 그럼 논란 중이라고 막 보도해. 이 구도로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타겟을 언론이 철저히 도와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나 혹은 뭐 JTBC나 SBS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빨아주는 거 같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확 덮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유당의 당직자들이 댓글 알바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씩으로 가는 청심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과속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과속은 금물이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정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10,000원 인상하겠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10,000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오마이TV. 이거는 지상파가 할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일단 야당 공세는 제껴놓고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뭔가 부정한 거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까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순이익의 세금 최고 24.2%, 징수익이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자체로.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시세를 흔들어 털어먹고 거래소 세금 뜯고 부자 세금 뜯고 어쩌고 정부 어쩌고 문재인 어쩌고 죽어라. 이 망할 정부야 박근혜보다 더하네. 이게 다 그 기사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달리고 민주당 다시 뽑나 보자. 북한은 좋겠네. 문재인 탈환시키자. 공산 수준. 이런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증폭 오래 있진 않아요. 이런 기사들은 올라가고 댓글용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요. 또 딴 데서.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요새. 재미를 봤어. 집중적으로. 응? 예전에 사방팔방 막 때리던 거 북한 때리던 거 가지고 안 먹혔거든요. 잘. 이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다 이야기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나라 씨발. 응? 막 올라가다 버블 빵 터져가지고 지금 한 200만 정도 한다고 하니 빵 터지면 실물 경제에 영향 줍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막 나와요. 응? 내가 뭐 빼가지고 원래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막 대출 받아서 1억 넣었어. 왜? 다른 사람 막 10억 벌었다고 하니까 1억 넣었어. 날라가 버렸어. 자살하고 막 이런 그거 내내 때릴 거예요. 그러길 원해요. 얘네들은. 빵 터지기를. 그래서 보수 매체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터지길 원하는 거거든.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 포탈이나 혹은 보수 야당이나 혹은 보수 매체가 다루는 방식은 터지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터지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막 떠넘길 거예요. 정부가 해서 그랬다니 어쩌고 규제한다고 지랄하다가 규제가 늦었다고 지랄하고 그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거 지들이 법안 만든 것 때문에 가만 멈칫합니까? 아 내가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떡하지? 안 해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연합뉴스나 YTN은 일보를 쓰는 매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일베와 그런 수구의 무리들의 납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독약 같은 언론을 계속 그 자양분을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연합뉴스는 박근혜 때 임명됐던 그 사장이 아직도 있고 YTN은 보다시피 그 친이명박 인사가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기업들이 패널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 뭐 YTN 조중동 원래 그랬고 조중동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다가 YTN에다가 특별히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꼭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단일팀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꼭 한마디 합니다. YTN은 뉴스를 전할 때.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포탈이 있어요. 포탈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돌아가고 있다. 짝짝. 근데 네이버가 분당 경찰서에 자기들을 수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각을 잡은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없다느니 네이버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자기들을 피해자로 두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두고 수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의자로 두고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몽창 다. 분당 경찰서에서는 지금 네이버에 그런 그 사이버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각이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 빠져나오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무슨 봇을 돌린다, 프로그램을 돌린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다가 답답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개인들이 막 자기가 본 거를 촬영해서 올린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반도기 앞서서 공동 입장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포탈에. 그러자 국민들이 불났다. 옆에 숫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오. 야. 2분 26초 만에. 이거는 한 살에 불과해요.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한 5시, 6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포탈 어제 저녁에도 평양올림픽이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네이버에서 갑자기 검색. 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스스로 이 일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쪽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네이버에서 이렇게 메인에 올리는 기사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이 댓글 알바들이 예를 들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메인에 작업할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냥 일반 유저들이 와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어. 뒤집기가 힘들어 이미. 그러면 똑같은 기사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는데 2보 원래 1보 2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다를 때나 1보 2보 하는 거거든. 2보가 나와요 잠시 후에. 그 2보에는 작업이 돼 있어. 그걸 판가리 합니다. 혹은 판가리 하자마자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루 종일 네이버의 모든 기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작업하는 애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겠는가 믿고 있는 거죠. 포착하겠다 앞으로. 포착하겠다 앞으로. 안 되겠다 이거. 물량으로 해야 되겠다. 네네. 응? 물량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가 한 7, 8년 동안 가장 이렇게 여론 형성 과정 지켜보고 저희 어떤 이슈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계속 상의하고 그랬는데 네이버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건 누군가 상주해야 이런 정도의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거는 분명한 거. 어디서 온 애들인지 모르겠으나 상주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규모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클 필요도 없거든요. 소수가 정확한 그 지시만 주면 되거든요. 네이버 내에서 대부분은 모르겠죠.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끝까지 영원히 안 읽히나 봅시다.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중앙일보 사설도 왜 뉴스 편집 기능을 네이버가 갖느냐 이러면서 슬쩍 또 네이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예. 물타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네이버가 자기 그 누명을, 억울함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털고 싶다면 그 개별 IP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존 인물인지 실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누굴 빌린 게 아닌지. 만약에 3,000명 어떻게 해요? 3,000명 해야 돼요. 끝까지 제대로.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각하 보내고 언제까지 그 피할 수 있나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계속 얘기해 오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안 된다. 개별 산발로는 이 진보 매체 보세요. 산발이거든 항상. 자기들이 다 잘났어 씨발 막 이렇게 가는 반면 쟤네는 의제를 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그걸 일시에 때려붓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는 걸 아니까. 그렇게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연락이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진영은 특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도 이거 안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노무현 때는 이거보다 덜 치밀했지만 당했거든. 이번에는 얘네도 고도화됐거든요. 그 지지율 굉장히 높다는 거 알아요. 충성도가 높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와해시킬 건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구하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을 다시 세우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지율 높으니까 혹은 뭐 이젠 사람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뿌리치 뽑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거 다 뒤져보고 기사 뒤져보고 뭐 영상 뒤져보고 밤새도록 24시간 들여다보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데 네이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거나 뭘 찾아보거나 머리 기사에 뭐뭐가 떴네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 사안에서 가장 좋은 기사나 가장 핵심적인 기사가 아니라 가장 쓰레기와 가장 의도와 그 다음에 가장 수구, 꼴통 그리고 반민족, 반민주적인 반통일적인 그런 기사가 매번 위에 있어요. 가장 해로운 언론입니다. 네이버는. 이게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여론 조작에 이용되는 댓글 기능이나 편집 기능들을 관장하는 극소수 누군가. 그렇죠. 네. 컨트롤되고 있다. 컨트롤되고 있다. 네이버가 앞선 뭐 멀티미디어 환경, 뭐 인터넷 여기에서도 크게 앞서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 기능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민원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대가리를 싸매고 자기가 댓글보다 이상하면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해요. 얘네들이 믿는 게 이거든요. 순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을 입증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치다가 버리니까. 그리고 네이버 압수수색 할 거냐 이거야 서버를. 그리고 나중에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하고 믿는 게 있는 거죠 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간을 볼 때마다 기록해둬요. 기록해둬야 한다. 쓸 때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욕 좀 해줘라 네가. 시부랄. 진짜 나쁜 애들이네. 다소 소심하지 않았어? 너 왜 그래? 어허 이 시부랄이 진짜. 내가 이제 형님 곧 목사가 되는데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네가 야, 이미 늦어서 기록이 너무 많아. 인터넷 포털을 쓰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기록하세요. 그럼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내놓으시오 할 테니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거나 기록해 두세요. 기록해 둬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네. 다 쓸 때가 있고 그 조작으로나 나중에 디지털을 조작할 수 있다. 또는 순간에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소수밖에 모른다. 이런 배짱을 하는 건데 잡아서 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어요. 예. 보낼 수 있고 오랫동안 보아갖고 패턴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쉬우니까 익었으니까 손에 익었고 뭐 검색이 잘 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쓰시는데 의도된 기사를 조작된 시각을 지금 주입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되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음모론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막 너무 과장 상상 아니야? 이때까지 보고도 모르겠어요? 설마 하는 게 설마가 아니라는 걸? 네이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지. 응? KBS, SBS, 뭐 MBC, 뭐 YTN, 연합뉴스 훨씬 더 그 문을 지키려고 하는 기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 네이버가 뭐라고? 그 회사야 회사. 그 일개 회사에 걔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먹잇감입니까? 가장 여기가? 중요한,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한 먹잇감이에요. 이거 여기만 통제하면 돼요. 여기만. 기업인들 뭐 좀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 구석탱이 한 방에 아주 국수밖에 모르는 데서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쪼물쪼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바꿀 게 많아? 그냥 모바일 페이지 한두 페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날 쏟아지는 것 중에 정해가 땡땡땡 때리면 되지. 정해놓고 이거 올라간다부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맘만 먹으면. 게다가 이렇게 쉬운 일을 그러면 아니 네이버만은 절대 건들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야 네이버를 그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여론을 그렇게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니? 이랬을 것 같아 지들이? 아니죠. 네이버부터 먹으려고 그랬지. 너무 당연한 거야 씨발.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만약에 저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네가 한 자리만 가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자리 가겠어요.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할 것 같아요. 기업이 직장인들이에요. 걔네들. 폄하하거나 달리하는 게 그냥 직장인이라고. 무슨 투철한 아니야. 내가 이 조국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띈 공무원 아니야. 거기다 직장인이야. 네이버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검색을 하면 자기네 컨텐츠와 자기네 광고를 판겨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위에서 검색이 먼저 돼요.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부에게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에게. 최근에 2, 3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는지 잘 떠올려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 여론 조작은 개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 계속 하고 있다니까 10년간 쌓아놓은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자 일단 이명박 일단 이명박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정해지는 것 같아. 이거 잡아야 돼요. 네이버에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탐나는 거거든.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 손바닥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게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탐나.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거기 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어떤 언론도 그러지 않았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대형 언론들은 누구나 다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네이버는 그러면 안 된다. 미쳤지.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라고라 혹은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요 뉴스 화면에 특정 노출 지면 요게 네이버 전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요. 협박이 아니라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이거 진짜로. 네이버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관여한 것도 많이 나왔고. 네이버 특집은 나중에 합시다. 이제 조금 남았네. 요거는 요 얘기까지 하고 전체 둘이 인상이 닮아가시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점으로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수 재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이제 코어의 관심사는 홍준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홍준표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보수 매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없어요. 홍준표는 버림받았어요. 보수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중앙일보 홍준표 대표를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보 매체에 의해서 고립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쪽을 원래 싫어하고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보수 매체예요. 실제로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그 이튿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쌩깠어요. 아예 지면에서 보도를 안 해. 그 대체제로 요 프레임. 요네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소위 코아 쪽에서는. 자, 홍준표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 둘의 구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또는 이 둘의 정체는 무엇이냐. 저희 책임을, 이 통합에 대한 저희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 백의종 군 이야기할 당대표 하겠다는 거야, 합당하고 나서도. 유승민 대표는 백의종 군 생각 자기는 백의종 군을 하겠다 그랬거든. 블록체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전에 조율이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이 사람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아마 지방선거 이후 혹은 그 직전부터 대체제로 생각해서 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셨죠? 자기들이 원하는 타겟 여론을 전체는 아니어도 국한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거를 지금 동시다발로 때리고 있는 건데 이 자기들 10년간 개발한 기계, 언론 조작의 기계에 얹어놓은 거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댓글 알바가 붙은 티가 나잖아. 이렇게 보일 그 신경 안 써. 최근에는. 왜냐하면 20대 30대 입안했다는 프레임도 계속 때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계속 내요. 최근 20대 30대 이탈 계속 내거든요. 기정사실로 만들고. 하여튼 얘네들은 선수가 붙었어요. 기계처럼 막 돌리고 있다. 방심하면 좆된다. 이거 철저히 이 기계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고 영원히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개별 조중도 무슨 힘이 있어. 힘이 떨어지니까 체인으로 묶어서 여론 조작의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막 돌리고 있는데 그 정점에 포탈이 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이 기계에 당한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여론에 휩쓸려 가는 거지. 기로 가십시오. 네. 다룰 테니까. 자, 잊지 말라고 잠시 보여드렸어요. 우리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다스베이더 몇 편에 1편에서 얘기했나? 이동영 씨가 자기 아버지 월급 받는다. 이 얘기는 벌써 한 달 넘게 한 달 전에 했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이 나오신데 그러면 어떡하니? 그런가? 그런데. 예. 그런데 뭐 사실 요즘 언론들이 뭐 단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예. 박범계 의원이 따먹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의원님이 해냈구나. 만약에 의원님이 오늘 안 나왔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따먹었어. 아니 나오실 줄 몰랐지 내가. 아유. 11월 중순에 첫 방송에서 얘기했던가요? 저기 원세훈 씨 부인 얘기. 그때 국정원 특활비하고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거기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결국은 감옥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에 있는 세금 처리에서 갈릴 거라고. 아파트 얘기 이때 했죠 이때. 네. 9월부터 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어요. 이게 이명박 추격기 152페이지에 거기 나와. 나오는데 기다리셔 빨리 해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번 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시죠. 네, 원장님 재임 시절에 아파트 사셨죠? 딸이요. 어디예요? 반포에 아파트 사셨지 않습니까? 24억짜리. 저가요? 따님이요. 아닙니다. 우리 딸은 지금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반포에 아파트 산 거는 그러면 따님도. 반포에 사는데요? 네. 저희 딸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반포에 아파트를 산 거는 아닙니까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딸이,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원전 원장에 다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모두 현찰로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집을 팔았던 사람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검찰에서 네.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아유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 고소당할 테니까.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전세를 끼고 네.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남 집이었잖아요. 강남집이라도 그렇죠. 그 당시는 그 정도 안 비쌌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아니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현금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신 건 맞아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쭉 보세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계속 다. 현찰 주고 사셨어요. 자녀가 1남 2녀였나요? 다 사셨어요, 그때. 근데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였어요. 국정원 특활비. 특별히 북한에 특수 공작해야 되는 공작비를 특수활동비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그 돈으로 사셨어요. 북향으로 사신 모양이네. 네. 근데 원세훈 원장이 제가 처음에 말하다가 너무 많이 불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나왔었는데
원세훈 원장이 가자마자 특활비를 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스탠포드에다 갖다 놨죠. 캐나다에다도 갖다 놨죠. 집도 사줬죠. 그리고 집도 고쳤죠. 다른 것도 썼죠. 그림도 샀죠. 특활비로 국정원장 시절에 산 그림을 떼가지고 또 집으로 갔어요. 끝나고 갈 때. 내가 보기에는 형량이 한참 추가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엄청나게 추가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야, 또 이거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원세훈 이거 다 내가 안 썼고 이건 이명박이 썼다고 그때 일렀어요. 나왔어요. 특활비 다른 문제도 뭐 지금은 김희중 전 비서관만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이 뭐 배신이 아니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배신이야? 배신은 지들이 했지. 배신은 자기네들이 했고, 아니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밑에 있던 애가 양심 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말하는데 그걸 배신이라고 쓰는. 게다가 감옥 간 것도 내가 보기엔 지가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언론이. 지가 먹은 게 아니야. 자기는 배달만 한 거야. 배달만. 김희중은 애초에 감옥 자체도 억울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엔. 네. 예.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김희중 얘기는 안 하고 김희중 얘기를 몇 가지 했었어요.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가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김희중뿐만 아니라 김백준도 다 얘기했어요. 정기적으로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고 갑자기 받은 돈이야. 그거 이명박이 시켰다니까. 이명박이 다스 소송 관련된 돈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돈은 쉬운 게요. 네가 먹었지. 아니야. 진짜라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먹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과 김백준과 김희중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김윤옥 직접 받았어요. 김윤옥이 받아서 전달한 것도 있어요. 자, 김윤옥 받았고 이시영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상득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족들이 다 나눠서 쓰고 주변에서 다 썼습니다. 진짜 이 시부랄 가족들 아니야 이거? 네. 자, 시부랄 패밀리. 자, 야, 그거 잘하면 고소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자, 이 부분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월 2억씩 정기적으로 받았다. 그걸 곱하기 5가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 2억씩 받았어요. 그거 말고 받은 돈이 뭐 2억, 5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또 많아요. 김윤옥 여사께서 쓰신 돈 어디다 쓰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꼬리표가 붙지는 않지. 네, 근데 붙지는 않는데 어디에서 많이 쓴 거는 좀 알고 있어요. 거의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품도 많이 샀어. 명품도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글로 들어가는지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현금이 특수활동비를 이쪽으로 받았는데 이쪽에서 다른 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주머니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치마 입었어, 치마. 그 이명박과 김윤옥 여사의 그 쇼핑 습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아케이트를 이렇게 하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다 들고 트렁크에다 실어줬는데 돈은 지불 안 하고 그런 내용들도 또 많아요. 자, 이거는 좀 지나갑시다. 지나가서 특활비에 대해서 다 얘기 나왔는데 지금 원세훈 씨 부인 이 여사께서 나오는 팩트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지 사실. 네. 그건 받았어요. 집 샀어요. 어떻게 그러니?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야지. 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동형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아들, 그리고 다스의 부사장입니다. 들어보자고. 검찰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너무 닮았어. 그거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요청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국민들 자신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서 성실히 임할 테니까요. 이거 좀 2008년 1월에 그때 MB가 네네. 전체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분이 이동영 씨입니다. 근데 계속 성실하게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동영 씨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리가 많아가지고요.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오후 3시쯤부터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은 없구나. 이게 증거들이 이런 건데 이분이 버텼어야 돼. 버티고 내가 감옥에 가지만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고 감옥 가야지. 아니 그 아까 들어갈 때 보셨잖아요. 그 다스는 누구 거라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다스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예리했어. 응? 네, 예리했어.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막 생각하고 아버지 있는 거야. 거면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해. 씨부랄. 사실 몇 달 전에 이 다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이동영 씨 그리고 이상은 씨 주변 사람들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달 전부터 이분은 그 가족회의에서 배제되고 계속 욕 먹고 있어요. 아 이동영 씨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하고 무관하게 이명박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내 재산은 지키잖아요. 감옥에 갈지언정. 이 140억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걸려가지고 우리 덫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140억 안 받았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작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분위기를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꼼수사 시절에 그 얘기들이 있어요. 140억만 안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나는 꼼수사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잡아갈 거라고. 둘이서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얘기했다고 좀. 너는 얘기 안 했어 그때. 야 욕해. 아이 씨부랄. 그 분위기가 쭉 밀고 온 거거든요. 다른 건들도. 그런 다음에 이제 각하 생각해보면 작년 8, 9월은 야 그래도 대통령 하나 갔는데 또 하나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지만 지금 없어 그런 분위기. 언제 가나? 뭘로 가나? 다들 이제 끝났구나. 무슨 떡을 돌리나 백설기를 돌리나. 그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거기에 다스로 밀고 온 겁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플란데스에 개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만들고 이제 끝났다. 거기까지 온 건데 이명박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고. 진짜 일색일대의 괴로움이거든 이거. 돈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는 벗을까? 딴 것도 있는데? 요거밖에 없으면 그거 포기하고 벗은 다음에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선을 진짜 넘어갔어요. 딜레마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끊임없이 저거 아깝다 씨발. 아니요. 다스의 재산은 다 이명박한테 가요. 근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항상 추리를 해서 사건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감정이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해. 이 일생일대의 딜레마. 졸라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잠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하고 상관없이 그 집착에 놀랐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140억 가지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김재정.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왜 죽었냐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계산해봐. 그래서 가족회의 때 맨날 얘기했어요. 김재정이 무릎이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때 죽기 때. 그래가지고 왜 스키 타러 갔는지 그 욕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일 때마다 왜 스키 타러 가가지고 그러냐고. 사망 전에 이걸 처리했으면 얼마인지 막 계산해보라고 그러잖아. 죽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계산하고 앉았잖아. 너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정말 각하는 진짜 숭배하고 숭배해도 모자란 진짜 돈의 신. 그런 사람이 돈의 신. 지금 이거 얼마나 딜레마겠어요. 아우 너무 괴로워. 지금 이 국면에서도 감옥 갈 걱정보다는 돈 걱정을 더 하는. 그렇죠. 아이 그렇죠. 둘 다 싫거든. 기침하는 거 봐. 2번씩 하잖아. 네.
자, 자택서 의식 이루셨고요. 네. 자, 이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프실 예정이셨는데 네네. 네, 돌입하셨고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2달 조금 넘었나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상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게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상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병원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분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아프실 예정에 돌입했는데 어쨌든 의식을 잃으셨어요.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네. 이명박도 더 늙기 전에 신체 건강할 때 잡아서 감옥에 보내요. 자, 최근에 이 저수지 게임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지금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제가 그 블랙하우스에서 채널 하나 생겼잖아. 존나게 다룰 거야 계속.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을 한 곳에서.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주지가 몇 개냐? 뭐? 뽀줄이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자,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무슨 욕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뭐? 앉아서 하십니까? 서서 하십니까? 네, 서서. 앉으나 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이 설득력이 있을수록 국민들한테 다가갈수록 저 돼지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줘요. 조또가 좋을까요? 시부란이 좋을까요? 야, 적폐청산 위원장님 나오셨어. 최고위원이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총정리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이제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중앙지검. 뒤에도 계시네. 네. 중앙지검에 이제 첨단 수사 일부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 수사가 있는데, 그럼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처벌되는 오늘은 거죠. 그 점을 조금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이 영문으로 돼 있는 이 이메일이 있죠. 이게 누가 보낸 거냐면 미스터 잭 청이라는 사람, 슈퍼바이저 이렇게 돼 있죠. 저 사람이 다스 측에 미스터 최동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회계팀장 한테 팩스로 보냅니다. 어떤 팩스를 보내냐면 다스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문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요. 최동영이가 이 답변을 보낸 겁니다. 잭청한테. 2002년 2월 26일 팩스로 보낸 귀하 요청에 따라 이명박 씨와 대부기공은 다스의 전신이에요. 이름이. 대부기공 및 BBK 주식회사의 관계를 공증한 서류를 보냅니다. 왼쪽에 요 문서는 M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라고? 지금 뭐 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뒤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최동영 씨하고 친해요, 제가. 네. 저 서류도 다 저한테서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네. MBC에 간 것도? 네. 다 주진우 기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100만 명밖에 안 봐. 제 입으로 해가지고 연합뉴스와 MBC, KBS, SB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YTN, 네. MBN 이렇게 나가야지 10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저를 무지하게 뭐 좀 디스를 하던데 다스베이다에서 100날 해봤자 100만 명. 아, 네, 어르신 말씀이세요. 네. 제 입으로 나가야지 1000만 명이. 그렇죠. 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소환하잖아요. 네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수사하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의원님,
총수가요 씨부랄이라고 한마디 하라고 하네요. 이래가지고 총수님 처음 듣죠?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아니요. 나와서 소용없다니까. 100만 명이야. 내가 얘기하면 1900만 명이고. 맞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왔던 얘기인데, 자, 뭐 오늘 들어간 이동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 다스를 둘러싸고 이 MB의 가족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왜냐면 잘 듣고 있습니다. 원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승인을 받고 얘기를 해야 돼. 네. 자, 이시영은 MB의 아들, 이동영은 이상은의 아들. 이상은은 MB의 큰형이에요. MB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촌 간에 이동영, 이시영 사이에 분란이 생깁니다. 소위 권력투쟁이라는 게 생겨요. 그동안에는 이동영이 실질적인 그 다스의 부사장이었어요. 상당히 신임도 줬어요. MB가 당선자 시절에 최동영 씨 얘기입니다. 최동영이 검찰에 진술한 얘기입니다. 최동영 씨하고 이동영이가 같이 MB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다스를 둘러싸고는 김상우 사장이 있어요. 이 MB의 실권자예요. 김성우. 예. 예. 그런데 이 김성우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있었어요. 경영진 간에. 이상은을 지지하는 사람이 김성우가 좀 못됐으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은이가 진짜 실권이 있는 줄 알고 얘기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혼을 당하고 그랬다고도 해요. 그런 시점에 이 둘이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회사에 무슨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MB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동영이가. 예? 이동영 보고를 하니까 MB가 떡 앉아서 하는 말이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8년 4월에 이동형이가 다스의 부사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동형이가 다스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2016년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 문제가 생긴 두 건이 이겁니다. 그중 두 건이 하나가 대학관광이라는 이 다스의 직원을 출퇴근시켜주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예요. 다스의 협력업체. 예. 이 대학관광의 사주로부터 이동영이가 한 달에 230만 원씩 토탈 7,200만 원을 삥을 뜯는 거예요. 삥을. 하하. 예. 만약에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다스 소유주고 자기가 다스를 물려받을 황태자라면 자기 직원들 통근시켜주는 그 통근버스 협력업체 사장한테 삥을 뜯겠어요? 그것도 7억 2천만 원도 아니고 7,200만 원. 한 달에 230만 원. 뜯을 수도 있는 집안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대학관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다스의 격리일도 하고 의전도 하고 총무일도 하고 운전도 하는 이상은의 운전기사라는 분이라고 있잖아요. 김종백 씨.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열성적이고 여기서 20년간 근무한 사람. 그 김종백 씨 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이동영이가. 네가 총대 매라고. 저 리베이트 받은 거 지가 받아놓고 문제가 되니까 네가 총대 매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거였군요.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건 처음 밝히는 거죠. 주진 기자님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네가 총대 매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김종백 씨가 정말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책임질 거 다 책임져가면서 일을 해왔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는 범죄입니다. 횡령이에요. 범죄에 해당하는 걸 네가 책임지라는 건 네가 대신 감방 가라는 거잖아. 야, 이거 아주 양아치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시부랄 양아치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노해요. 노하니까 그때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3년간 주는 거야. 이동영이가 이동영이가 김종배. 그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그래서 김종배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건 또 다른 리베이트입니다. 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이죠?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확실히 안 했어요.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예. 이거 중요한 맥이에요. 처음 얘기죠. 특별히 오늘 이동영이 검찰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요겁니다. 이 6억 3천원이 큰 돈이잖아요. 이 고철업체의 사장은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여기도 사촌간이에요. 김동땡. 나는 김땡땡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김땡땡이에요. 그 고철업체 사장의 동생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게 동생과 다른 C하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C. C가 그 다른 C고 B가 그 김땡땡의 동생인 김땡땡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C가 그 시브라리 아닙니까? MB의 사촌이죠. 아니. B는 뭐냐 그럼? MB의 조카 해당하는 거죠. 누나의 아들. 불알. 산만하네.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웃고 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 고철업체는 다스하고 10년간 거래한 업체예요. 아마 서로 사촌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카니까 10년간 거래한 업체인데 다스가 갑자기 너 그만둬. 다스하고 거래 그만둬.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얘기 나옵니다. 그만둬 하면서 현대 계열사 쪽으로 이거를 거래업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고철업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한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내가 자료를 받았지. 그 이동영한테 준 게 있어. 월 3천만 원, 6억 3천만 원이야. 21회. 저 21은 아니고 21회. 6억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C가 그거 하나만으로 걸지 못해요. 리베이트가 다 횡령이라고 그랬죠, 범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락해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왜냐하면 먹은 돈 토해라 이거죠. 먹은 돈 토해내라. 네. 우리 거래도 중단시키고 그동안 가져간 돈 있지 않느냐 토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관광이랑 똑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단락해라 이러던 건데 지금 저 새끼는 누구? 다시 한번 누구? 이동영. 오리발 내미는 거지. 이상득이 이명박이 줬다 잊으라 하는 거야. 하하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줬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보한 사람은 상당히 여러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고요. 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어쨌든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리베이트 받은 거 내놔, 씨발 우리 끊을 거면.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 분쟁인 거예요. 맞습니다. 못 준다 하면서 못 주는 이유를 SD, MB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내부 고발자 두 분이 검찰에 가서 더 나간 진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저거 6억 3천만 원 때문에 이제 오늘 이동영이가 탈탈 털릴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SD나 MB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먹었다 하면 6억 3천만 원 횡령은 통상 법원에서 횡령의 형을 선고할 때 5억 넘었습니다. 1억에 1년씩. 서민들인 경우. 서민들인 경우. 이동영을 서민으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얼굴이 서민이야. MB하고 닮았더만. 그래서 아마 오늘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제가 완전히 오늘 새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이 다스의 협력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IM, SM, 금강 이 세 군데입니다. IM은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상은의 아들인 이동영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동영 거예요. 자, SM은 한참 뒤인 10년 뒤인 2015년 4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2016년부로 이시영, MB의 아들 이시영이 대주주예요. 그죠? 이시영 거예요. 자, IM은 이동영 거, SM은 이시영 거. 자, 금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 2003년에 설립됐는데 여기서 이영배한테 특별히 제가 아웃라인을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뭐냐?
이 2008년 BBK 특검 때 정호영 특검 때 이 이영배란 사람을 MB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수사를 세게 했었어요. 주진우 기자님 아시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이영배. 영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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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네네. 세 번째. 예. 그죠? 네. 아, 세 번째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예. 이영배 얘기 안 했어요. 아, 이영배 얘기 안 했어요? 네네. 그 왜 저 어디 보도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영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예, 예. 네. 100억짜리. 네.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아. 처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니, 주눅 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정필천웅산 위원장님 와가지고 계속 제 눈치만 보고 그러면 안 의원님, 돼요. 남의 거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건 다 한 건데, 여기 요거는 아니에요.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어요. 예. 여기서부터 자신을 가지세요. 자, 여기서부터 해주십시오. 자, 이 IMSM 금강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IMSM 매출 비교.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700만 원의 영업 매출 손실을 본 업체가 어디예요? 빨간 거. IM. 어느 시점이에요? 2015년 12월. 즉 2016년부터 급전직하예요. 제가 아까 2016년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아마 다스베이다에서 스토리를 구성하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의원님 근데 마이너스 700만 원이 마이너스 7억쯤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프가 뭐 이래요. 한때 2015 야이씨. 뭐 잘못했어 내가. 2015년 12월부로 IM의 영업이익이 무려 8억 9천이었어요. 그러던 회사가 2016년 1년 만에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요. 영업이익이. 이게 2016년에 뭔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SM 한번 보세요. SM. 저 파란 겁니다. SM. SM은 2015년에 설립돼가지고 2016년부터 절대 주주가 누구 거? 이시영 거. 이시영 거. MB 아들. 128억에서 2015년에 161억으로 매출액이 확 뛰죠. 그 다음에 2016년에 165억으로 매출액이 또 떠요. 그렇죠. IM과 SM이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즉 SM이 만들어지고 뜨니까 IM이 죽는 겁니다. 이시영이 뜨니까 이동영이 죽는 겁니다. 이시영이 뜨니까 이동영 회사가 죽는 것도 뭐 맞는데 저 정도 매출이면 그렇게 8억 9천 10억 가까운 이익을 내다가 이거 700이면 좀 장부를 만진 것 같네요.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스의 협력업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몰아주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예, 자 금강과 SM의 또 비교입니다. 예, 자 금강이라는 업체도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된 업체였어요. 권영미 씨의. 예. 자 금강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저 맨 밑에 있습니다. 26억, 2014년도에도 26억, 2015년도에도 25억. 이거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입니다. 예. 떨어진다. 그러던 게 2016년 12월에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40억이 빠졌네. 예, 완전히 빠졌습니다. 역시 뭐 그 주진우 기자 관점처럼 이걸 장부 조작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장부상에 저것을 확 수십억이 빠졌다면 저 돈이 어디로 샌 거죠. 네.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제 분석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금강 그저 SM의 매출액은 41억에서 57억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몰아주기를 했거나 또는 동시 몰아주면서 분식 해결을 했거나 분식 해결해서 SM한테 현금을 줬거나 뒤로. 근데 우리는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IM과 SM의 비교, 금강과 SM 비교해서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2016년에 모두 다 이시영의 SM으로 다 몰아줬고 그 당시까지 탄탄하게 있던 IM과 금강은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드러나고 다른 회사들이 위장 계열사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 새로 하는 얘기인데요. 기사에 나온 얘기들, 과거 한 2011년 그때 기사 내용인데 특활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저만이 가질 수 있는 분석 능력으로 제가 새롭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새롭게. 아까 저 위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특활비 얘기했죠.
특활비가 MB의 여러 MB 가족들에게 다 나눠져서 뿌려졌다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보충하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산 신고를 합니다. 2010년 위에 거 보세요. 2010년에 재산 신고 가액이 49억 1,353만 원입니다. 근데 2011년에 앞부분이 있잖아요. 저 앞에. 종전가액, 즉 종전가액이라는 건 2010년에 신고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 49억이 그대로 앞에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네. 50억 8,719만 원으로 써 있죠. 종전가액. 아, 저는 뭔가 빈 거예요. 예. 무려 1억 7,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2010년에 신고한 그 재산 신고가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2억 원 가까운 돈이. 근데 저것을 계속 숨길 수가 없으니까 2011년 신고에 아무 설명도 없이 종전가액이라고 해가지고 50억 8,719만 원이라고 저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저걸 따져보니까 2010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의 배우자 아니지, 이명박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씨의 금융자산이 2010년도엔 대한생명보험 6,39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보니까 우리은행 2억 1,800만 원이 나와요. 저 2억 1,800만 원, 즉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4,400만 원이 순 증가했는데 저 돈을 빼니까 앞에 거 1억 7,366만 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2010년에서 2011년으로 가는 사이에 없던 돈, 우리은행 계좌에 없던 돈 1억 7천여만 원, 2억 원 가까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MB 쪽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부터 원래 있던 예금인데 여기저기서 저 처자식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받고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무슨 용돈 받고 한 돈을 모아둬 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대통령이 될 때부터 있던 예금인데 모르고 있다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알아가지고 추후에 누락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저 2억 원 가까운 돈이 하늘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특활비의 의심을 지금 1억을 받고 있잖아요. 이 돈을 출처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만약 설명 못하면 이거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걸로 지금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2억 원 가까운 예금 그거 신고 누락한 거 지금 특활비가 문제되는 이 시점에서 MB 쪽에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활비로 의심된다. 만약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네. 박수. 의원님 몇 년 나올까요? 이명박은 종합적으로 볼 때 판사 출신이시니까 너무 앞서간 얘기고. 의원님이 판사시라면 지금 추세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수사가 생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적어도 한 60-70% 되시는 분들이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스가 소유가 밝혀져도 그 다음 단계에서 첨수부가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로 밝혀져도 저 비자금의 관계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사가 아니에요. 또 특활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동영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지만 이동영이도 하면 이상득이에요. 오늘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26일로 연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예. 이게 수사가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소환은 피할 수 없고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소환 또 여러분들이 원하듯이 구속 수사 또 지금 김원준 총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형 이것은 너무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이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어떤 감시의 눈길도 끝까지 유지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올라가면요 몇 년형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박범계 의원이 한 20년형 나온다는 아이 나 뻥이야 뻥.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페루의 인삼 뭡니까? 이미 충분히 아시는군요. 마고마카입니다. 남미 사람들 축구 잘하지요. 마고마카를 마구 먹어서 그렇습니다. 재구매율 85%. 뭐 이거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예, 마고마카. 마구카카를 사랑하듯이 마고마카를 카카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3세트 구매하면 2세트 더 드립니다. 사은품도 얹어드려요. 서점에서 파는 마카 관련 책도 드립니다. 딴지마켓에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주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흑돼지가 생각나죠. 예, 제주하면 앞으로 흑돼지뿐만 아니라 흑돼지 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술주자입니다. 제주 전통주인 제주 흑돈주. 예, 돈자가 들어가서 각하도 구매를 잠시 검토하셨던 흑돈주. 제주 본초 협동조합이 선사하는 흑돈주. 제주 항칠나무의 품격 있는 향과 전통 발효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최고의 경험. 제주 흑돈주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선사합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다스베이다가 지금 파티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파티를 많이 모르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고 괜한 그런 특종을 우리 박범계 의원이 가로채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티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또 주변에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갈 것 같아요, 형님? MB. 총수가 화장실 가가지고. 똥을 지금. 똥을. 너처럼 빠르지 않아서. 네. 미궁 대장사랑으로. 얼떨결에 다스 전문가가 된 이서신문 강영석 기자와 안홍훈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예언 방송이잖아요. 미리미리 약을 쳐서 미리미리 못하게 하거나 미리미리 예언하거나 미리미리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라. 지금 이제 고위부도설은 이미 강영석 기자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어요. 이 고위부도설은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목적 정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플란다스의 개 때문에, 예. 또 하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이유로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들켜서 제대로 못하고 스텝이 꼬이고 있는 와중인데 더욱 스텝이 꼬이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더 진행된 정황을 알려드립니다. 청장님,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스는 사실은 내부는 굉장히 시끄럽고 바깥에서 외환 뭐 검찰에 불려가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는 있으나 현대차의 뭐 안정적인 물량 공급 그것 때문에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안홍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성입니다. 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강현석 기자가 이게 전문가예요. 지금 다스 내부 사정에 이미 그 주변 사장님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취재에 뛰어든 뭐 MBC, SBS, JTBC 기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신라어를 구사하겠는데 내밀한 사정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왜 안 불러주나 몰라 딴 데서. 자,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부도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일단 부도설이 나온 게 10일이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때 오전에 다스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좀 이제 밖으로 좀 퍼뜨리면서 이 부도설이 퍼진 것 같은데,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 어음을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직 월급은 일단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뭐 카드 값이나 이런 게 다 연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놈들 수쓰네. 수써 네네. 확실히.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뭐 은행권이 뭐 회수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은행권이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랑 이제 다스가 주거래 은행인데요. 외환은행에서 뭐 120억 정도 상환 요구했는데 다스 정도 되는 회사가 120억이 없어서 망할 일은 아마 없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까 이제 총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그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도서를 흘리기 위해서 혹은 이게 내부적으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 날에 그 노조 앞으로 다스 지회 앞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져 있으니 앞으로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라고 직접 공문도 그다음에 보냈고 뉴스가 또 나온 게 이제 폭스바겐하고 굉장히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 네네. 거기 제가- 신경 많이 썼다고 하다가 폭스바겐이 관여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다스 쪽에서 폭스바겐에 접자고 한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스가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먼저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말고도 폭스바겐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유럽에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 뭐 독일의 벤츠라든가 이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죠. 오히려 부도 위기면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제가 조금 더 이게 전문가로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는 강연수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우리가 보통 부도라고 이야기하는 일단 경우하고 시부랄 해야 되니까. 회사가 파산되는 거하고 부도와 파산은 다른 거거든요. 부도는 일시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끊어줬는데 만기일이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부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부도, 2차 부도, 뭐 최종 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걸 갚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부도를 적자 부도, 흑자 부도라고. 그 이제 일시적 부도일 경우에는 흑자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가지고 만기일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개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 형편은 괜찮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하는 경우는 바로 파산하고 연결시키죠. 파산은 회사가 완전히 회사 문을 닫는 겁니다. 부도는 우선 돈을 만기일에 못 갚았을 때 부도 1차 부도가 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돈 갚으면 회사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래도 부도 얘기가 나오면은 회사가 망할 거다 해가지고 서로 돈을 빼다 보면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그렇게 셈이겠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왜 이 회사가 절대 부도가 안 나는 회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고의 부도를 낸다는 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결제를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1차 부도가. 이 회사가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얼마냐 하면 9,200억이에요. 총 자산이 9,200억인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해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6,300억.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000억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장부상의 자본금은 29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잉여금이 자본으로 환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똑같다고 보면 되시는 거고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왜 부도가 절대 안 나느냐 하면은 이 유동자산이 5,800억이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다른 데 돈을 다 빼놓고 일시적으로 부도 처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은행이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되는 회사를 왜 부도를 내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파산을 안 시킨다는 거죠. 절대 안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부도가 난다면은 다스하고 은행하고 짝짝꿍해서 아니지. 짝짝꿍이 다스가 아니라 돈을 안 내면 돈을 자기들이 잠가놓고 못 주면 만기가 됐는데도 돈을 은행에 안 못 주면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고의 부도를 내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대로 고의 부도를 냈다.
그러면은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의 부도를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안 할 거고 내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뭔가 이제 꼼수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아니 부도는 안 나요. 부도 이렇게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그 구글에서 얘기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부도를 뉴스를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노력은 해도 1차 부도도 안 강 돼. 기자님이 이걸 찾았는 것처럼 보니까 그게 한 군데 매체더라고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동아 채널 A라고 딱 한 군데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데서 받았는 데가 있는가 싶어 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다스 경영진이 노조한테 보냈다는 그 내용. 그리고 자기들이 폭스바겐을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해외 14개 회사가 있잖아요. 해외 법인이. 그런데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회사를 독일에다가 2천억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시점이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 있었는데 그 2천억도 저는 의심하기를 2천억을 투자를 할 정도 회사면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투자하려고 했던 2천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에다가 2천억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그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법인은 전부 다 지금 이시영 쪽으로 다 지금 가 있고 예. 그 2천억도 이시영한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겠죠. 빼돌리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못 가게 된 것이지 이게 네네. 부도 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유로 들어가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예. 자, 그럼 현장을 취재한 조금 더 그 청장님 기초가 설명을 없는 강현수 기자 얘기 들어보죠. 기초가 없으니까 좀 알아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이제 뭐 1조 가까이 되는 1조 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 국내의 다스의 자산 총액보다 해외 다스의 자산 총액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다 이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은 우리가 해외에 공장 짓겠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해외 납품처를 뚫겠다. 이러면 그냥 돈을 나갈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나가는데 근데 그 다스가 중국, 뭐 인도, 미국, 체코 이런 현대차의 해외 공장이 있는 모든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다스가 이렇게 공장을 짓습니다. 납품 공장을 지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회사를 과연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그 회사를 그냥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겠느냐? 부도가 나면은 그러면은 해외에서 납품하던 게 다 끊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또 이게 다시 가져오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부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인 걸로. 근데 그런 분위기를 회사 내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좀 퍼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어렵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이런 건실한 회사를 국민들이 부당하게 누구 거냐고 묻고 해서 회사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막 떠들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건 맞는데 사실 고위부도설이 그렇게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노이즈 마케팅 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 고위부도설 뉴스는 몇 번 나왔어. 근데 이게 영향을 받는 게 부도설 고위 빼고 부도설. 김종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다스가 앞으로 곧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플랜다스계를 모아가지고 그걸 살라고 하느냐. 이것도 그죠.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어차피 망할 거면은 지금 다 됐는데 그러면 안 사도 되나?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일부는. 예. 그러니까 이 고위부도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다스의 돈, 뭐 자산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어떻게 보통 보내냐면 제가 뭐 한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이 있는데 청장님한테 뭐 한 400만 원을 어디서 100만 원 빌려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청장님은 4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300만 원을 빌려준 거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 300만 원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국내 다스라고 보고 여기가 해외 다스라고 보면 이쪽으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걸 원래 받아야 되잖아요. 빌려준 돈은. 근데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받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얘기하라고. 실제 둘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가까운 이야기이고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줄라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쪽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싶을 때 해외에다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외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된 회사가 가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거죠. 그 계속 결손 났다. 지금 다스의 많은 해외 법인들이 결손을 실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법인하고 체코, 터키, 인도까지는 지금 결손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결손이 날 리가 없는데. 결손이 날 수가 없는 회사예요. 날 수가 없는데 나요. 현대자동차가 나가는데 동반 진출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나가는 물량이 충분해요. 그냥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다 이익이 이익 생겨요. 구조가 나오는 회사인데 결손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런 경우에는 가서 결손을 날 수가 없는 거를 장부상으로 결손을 내놓고 그러면 회사가 형편없는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검은 머리 외국인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시영이가 예를 들면 이건 가정이지만 이시영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산다. 그래 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시불알. 그 현대차 일감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그 근본 없이 설명해봐요. 네, 근본 없이 그냥 한번 기초 지식 없이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제가 만약에 해외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누가 제 물건을 사줘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주는 게 현대차인 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다스가 언제부터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냐면은 2004년에 나가요. 근데 2004년이 언제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다스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현대차에서 일감을 많이 주니까 다스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스가 성장하는 걸 도와준 거는 현대차인데 이 현대차가 갑자기 뭐 일감을 끊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근본 없이 기초 지식 없이 말씀을 드리면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다스한테 준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예언하는 방송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언 처음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네. 현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들 이런 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현대도 당연히 그 다스가 MB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게 알지 당연히 그거야. 현대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제일 처음 만들 때부터 현대차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량을 주는 방식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템이라고 표현해요. 아이템이란 게 뭐냐면 그 모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중간 완제품이에요. 중간 제품. 그것들을 이제 다스가 시트 회사잖아요. 그럼 시트 카바도 있을 테고 시트 뼈대도 있을 테고 시트를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전기 장치도 있을 테고 이 시트 하나에 들어가는 팔걸이도 있을 테고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립된 게 시트예요. 근데 그 시트 제품 중에서 어느 한 아이템을 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아니면은 차종마다 시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어떤 차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차종의 시트를 어떤 이 시트는 거기서 만들어라고 하면 그게 큰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거기에 관련된 작은 협력 업체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던져주는 것이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다스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대로 왜 그럼 그런 아이템을 줬을까? 주게 될까?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다스에다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유만 찾아지면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도 가능하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야기한 현대건설 매각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스와 직접적으로 현대자동차와의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 라고 강현석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수사가 이쪽에서 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런 이게요? 얘기고, 그러니까 예. 이게 고위부도서랑 연결된 거는 결국에는 뭐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정말 만약에 부도를 고의적으로 낸다면은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법인은 이미 다 이시영 씨가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망하면은 해외에서 그냥 받아서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스는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MBC 지금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다스 부사장이 이시영이 MB를 믿고 다스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그런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지금 다스에 관한 걸출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MBC에서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2월 초부터. 네. 그 강영석 기자가 참 그 예리한 거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국내에서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돈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지금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외국의 자금과 해결을 담당했던 직원을 강현석 기자가 찾았는데 그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 보도하고 했어요. 다음 날인가 바로 했어요. 또 한 발 늦어버렸네 이게. 뉴스 그러니까 전달이. 제가 그 소식 그걸 듣는 순간에 이게 뭐지? 몰랐겠죠 그때는. 몰랐다. 그러면 빨리 강현석 기자한테 물어봤어야죠.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이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컴퓨터를 어떻게 지웠는지 그 내용을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 건데 이 회사의 실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무조사를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해외로 어떻게 빼돌렸나. 해외에서 국내와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빼돌렸냐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컴퓨터를 압수를 안 했다?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실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현석 기자가 찾아냈다고 해서 내가 참 예리한 기자다. 감사합니다. 예. 근본이 그렇게 있진 않으나 제가 보기에는 본인만의 장르를 개척했어요. 다스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현장에 가서 이제 계열사 사장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소위 승계가 되고 있다고 수사 갈래를 만들어낸 기자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스는 누구 겁니다 추적했지 아들한테 어떻게 넘어가고 있나까지 신경 안 썼거든요. 아들한테 어떻게 넘어가고 있냐를 찾아내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서 큰 줄기 하나 나왔어요 진짜. 그거 못 막았으면은 지금 막히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점점점 아들한테 홀랑 넘어가고 껍데기만 수사할 뻔했어요. 아주 우연히 얻었다는 거 아니야. 자다가 조준희 기자는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아니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 났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여론이 조명을 안 하는데 강현석 기자가 큰 굿즈 하나 냈어요. 저기 다스에 관한 가장 완벽한 해설서가 다스베이더인데 다스베이더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그럼 딴 데서 안 받아주더라고. 수백만 명은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일요 신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씨발? 전통의 일요 신문이야. 약간 무시당해도 싸긴 해요. 근데 약간 거기서 대박 냈어.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주진우 퀴즈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보니까 저하고 지금 그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전부 주진우 기자를 본받아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강현석 기자가 이제 대표적이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은 뽑아들려고 하면서 결국 주진우한테 뭐가 얻어가는데 강현석 기자는 새로운 길을 하나 뚫어낸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거의 유일한 케이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였거든. 이건 처음이야 처음. SM을 통해서 아들한테 넘어간다. 이거 얻어 걸린 건데 이게 근본이 없는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가끔 옆에 나와서 해설해줘야 되긴 하지만 근본이 좀 없어야 돼. 그 근본을 이렇게 그 두 분께 배웠습니다. 근본이 없긴 해야 해. 방송에 꼭 써주세요. 크게 잘못 배워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골자는 고위부도서를 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네. 그런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거 내부 결집용 같은. 혹시라도 어느 날 부도 나오더라도 믿으면 안 되고 부도 회사도 아니고 예. 실제로 해외 돈을 많이 빼돌려 놨고 그렇죠? 이 설사 다스가 국내에서 어려워지더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뭐 망할 회사가 아니다 전혀 망할 회사가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